안녕하세요. 돈 세는 공마와 돈 버는 TV 이천 희망TV 이천입니다. 재무상담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보통 재무상담은 짧게는 한 번 아니면 3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상담 사례는 오늘 오후에 2차 상담까지 마친 따끈따끈한 사례입니다. 먼저 서머리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내 남자는 30대 중반의 부부고요. 어린아이가 있는 외벌이 3인 가족입니다. 1차 상담을 진행해 보니까 이 가족은 무리하게 보험을 가입한 게 문제가 됐고요. 마이너스 통장 사용으로 인해 좋지 않은 돈 관리 및 저축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참고하실 만한 내용으로는 주택 구입할 때 무리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요. 원리금 상환하느라고 좀 힘들어 하시는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저는 2차 상담 때 보험 리모델링하고 바람직한 돈 관리와 저축 습관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서 솔루션을 준비했습니다. 이 상담을 마치고 나면 상담받기 전보다는 돈 걱정을 덜 하시면서 미래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요. 일단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입은 매월 정기적으로 세금을 떼고 350만 원을 받으시고요. 비정기 수입은 성과 보너스나 아니면 명절 때 나오는 비용을 다 더해서 12달로 나누면 월 평균 45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수입은 395만 원입니다. 지출을 보면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가 147.6만 원이고요. 명절 비용이나 재산세, 의류구입비 이런 비정기 지출이 월 평균 52.2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만 놓고 보면 합계가 199만 8천 원 정도 됐습니다. 이 가족은 서머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요. 매월 75만 원을 30년 만기 원금 균등 조건으로 나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은 395만 원이지만 금융비용 75만 원을 제하면 실질적인 수입은 32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고 계신데요. 그 이자가 월 한 4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집의 특성은 생활비는 요즘 3인 가족 기준으로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저축은 못 하시고 있는 편인데요. 그냥 아이 교육 작업용으로 청약통장에 2만 원, 그 다음에 적금에 10만 원씩 12만 원밖에 저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많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셔갖고요. 매월 88만 4천 원 정도를 지출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머리에서 말씀드릴 때 이 집은 핵심 포인트가 무리한 보험 가입한 것을 리모델링 하는 거라고 얘기 드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매월 평균 지출을 따져보니까 379.2만 원이 되고요. 눈에 안 보이는 새는 자금이 15.7만 원인데요. 이 집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가 남는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금은 못하고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금 이자가 아까우니까 우선적으로 월급을 받으면 마이너스를 줄여놨다가 다시 마이너스가 늘어나는 구조였고요. 따라서 부부가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저축할 수 있는지 잘 모르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 가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많은 가족들이 같은 오류를 가지고 계십니다. 핵심 포인트가 보험 리모델링인데요. 보험을 가족이 20개를 가입하셨어요. 제가 이 보험을 분석하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가끔 영업상 보험을 많이 가입하신 케이스가 있는데요. 일반 직장인, 그것도 외벌이 3인 가족이 이렇게 보험이 많은 것은 몇 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습니다. 총 20개에 88만 4,304원을 불입하고 있고요. 아빠는 치아보험 2개 포함해서 6개를 가입했는데 32만 2,250원을 내고 있고요. 엄마는 화재보험이나 운전자보험 포함해서 44만 8,694원을 불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2개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100세 만기 30년 납 상품에 가입해서 11만 3,360원을 납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보험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100세 만기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현재 5살인데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에는 보험의 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어릴 때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실비보험이 종합보험, 즉 건강보험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할 때 병력이 있으면 가입이 거절되든지 아니면 조건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우려로 100세 만기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4월 1일 이후로 실비 상품은 단독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30세 만기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직장에 들어가면 그 시대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현재 가족 모두가 3,987만 원의 보험료를 이미 납입하고 있고요. 앞으로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2억 767만 원이나 됩니다. 아까 앞으로 돌아가시면 이분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는 건 12만 원인데 현재 고정성 보험료로 88만 원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내시는 줄 알았냐고 물어봤더니 앞으로 계속 많이 내야 되는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는 해지를 하고 단독 실손하고 30세 만기에 건강종합성품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27,680원으로 줄였고요. 엄마는 보험 12개 중에 불필요한 보험 8개를 없애버리고요. 있는 것 중에 4개를 남겨서 12만 4,201원으로 보험료를 줄였습니다. 하나 좀 아이러니한 게 이분이 운전자 보험을 갖고 계셨는데요. 지금 운전을 안 하고 계십니다. 이런 케이스가 가끔 있습니다. 그 손해보험 같은 경우 가입했을 때 특약으로 운전을 안 하면서도 운전자 특약을 넣으신 분이 있으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운전 안 하신 분들이 혹시 운전자 특약에 쓸데없이 가입해서 보험료를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운전할 걸 대비해서 미리 넣어두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손해보험 상품은 더하는 거는 조금 어렵긴 해요. 특히 질병은. 하지만 상해, 특히 운전자 특약 같은 거는 언제든지 내가 그 보험 안에 배설하는 명의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운전자 보험의 가장 중요한 특약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 3가지인데요. 그렇게 추가할 때 80세 만기 20년 납 정도 해도 그냥 5,000원 내면 가능하십니다. 따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면요. 중복 보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최저 보험료가 한 10,000원 정도 되시고 보통 한 2만 원 이상 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은 한번 본인들의 보험 증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6개 중에 4개를 해지하고요. 1개는 좀 보완을 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 남기기에는 너무 비싸고요. 약간의 암하고 성인병만 보완하면 됐기 때문에 새로 가입해서 보완하는 걸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분이 보험 많은 거는 지금 치아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치아 보험이 2개가 있어서 개수가 좀 많아진 거고요. 18만 6,450원 정도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족들이 합계 10개에 33만 8,332원을 줄였고요. 월 보험료는 54만 5천원 정도를 줄였고 앞으로 낼 보험료는 대략 한 1억 3,100만 원이라는 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통장을 쓰시면서 돈 관리도 잘 안 되시고 저축 습관도 좀 나빠지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해 드렸습니다. 현재 보험 해지 환급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분들은 비상금이 없기 때문에 보험 해지 환급금이 나오면 우선적으로 한 300만 원 정도 비상 예비 자금을 확보하고 나머지 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갚을 수 있는 만큼 갚으시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지 환급금으로 마이너스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할 때는요. 마이너스 통장하고 월급 통장하고 분리하라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보통은 월급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이 들어왔다가 대출금부터 상환하고 다 쓰고 나가고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 정도의 추가적으로 저축 여력이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고 저축도 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대출금의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 높기 때문에요. 누구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통장부터 갚고요.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저축을 못 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한도가 줄지 않습니다. 다른 수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요. 월급이 마이너스 통장에 들어오더라도 그 금액을 수시 통장으로 보낸 다음에 월급을 배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족은 주택담보대출이 있고요. 그것은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니까 현재로서는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대출 상환이 대출금 상환의 1포인트가 됐고요. 마이너스 대출 통장에 대출금만 갚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도 준비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빚만 갚다 보면 정말 지칩니다. 그리고 빚을 다 갚으면 더 이상 빚을 안 져야 되는데 또 빚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생 빚만 갚다 끝나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대출금을 한 50% 정도 갚고요. 아이 교육자금이나 아니면 노후자금이나 아니면 종잣돈이나 이런 부분을 마련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5년 정도 대출금을 갚다 보면 대출금도 많이 줄어 있고 아이 교육자금도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노후자금도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돈이 필요한 목표들이 있는데 그걸 재무 목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든 것을 동시에 준비해 나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론적으로 따지면 대출금 이자가 높기 때문에요. 적금을 드는 것보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맞는데요. 우리가 돈 관리나 저축을 하는 데는 이론만으로 통하지 않는 뭔가가 작동을 합니다. 현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출금만 우선적으로 상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다시 한번 미래의 우선순위와 긴급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조정을 해서 다 같이 준비를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각각의 목표하고 우선순위하고 투입 금액을 정하다 보면 일단 현금 흐름이 조정되게 됩니다. 변경 전 현금 흐름은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고요. 변경 후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비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3인 가족 치고는 많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분께서는 생활비를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도 하셨는데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금도 많이 아끼고 계시지 않냐고 했더니 정말 아끼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처음에 의욕을 굉장히 크게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저축 계획을 잡으시는데요. 제가 보니까 한 2, 3개월 못 가시더라고요. 2, 3개월 무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는 게 뭔지,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할 수 있는 부분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좀 남들보다 많이 쓰는 것들만 손을 좀 보시면 그 정도면 시작할 때는 충분히 괜찮고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노력하다 보면요. 재테크 근육도 생기고요. 아끼는 근육도 생깁니다. 그때는 조금 더 줄이실 수 있어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요. 주택담보대출금은 75만 원 나가는 건 그대로고요. 아까 마이너스 통장이 조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자가 4만 원 정도에서 상환한 금액에 따라 이자 금액이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2만 원 저축하던 데서 총 82만 원 저축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정기적금 50만 원을 가입하시라고 했습니다. 1년 만기 정기적금을 들어서요. 그럼 한 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 30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을 상환하시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통장이 잔액이 안 남았다면 주택담보대출 금액을 갚으면 그만큼 원리금 부담액이 줄기 때문에 이자를 좀 덜 내게 되고 저축을 조금 더 할 수도 있습니다. 300만 원은 다른 재무 목표로 계속 모아나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1년 후에 상황에 맞춰서 판단을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아이 교육자금 마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셨고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아이 적금부터 하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 키워보면 제일 눈에 밟히는 게 아이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주변에서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 받아서 고생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런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 대학자금 마련 쪽에 상당히 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이 청약의 2만원 플러스 알파는요, 마이너스 통장에 대출금 이자가 줄어들면 그 부분만큼은 아이 학자금 마련을 위해서 저축을
추가적으로 더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신보험을 연금 상품인 줄 알고 가입하셨기 때문에 노후 준비가 없습니다. 남편 소득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를 좀 노릴 필요가 있어서 월 20만 원 정도는 연금저축펀드 상품에 가입해서 불입금의 16.5%의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도 준비를 시작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입니다. 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렵고요. 그렇게 되니까 남는 돈이 한 3,000원 정도 돼서 대략 요 안으로 시작을 하시다 보면 저는 여태까지 재무상담을 받아서 나빠졌다는 분을 들어본 적 없습니다. 다들 나중에 이렇게 흐름을 잡은 것을 저에게 상당히 고마워하신 분들도 많았고요. 처음이 어렵지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요. 그 다음부터 시행착오를 몇 번 하시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게 가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마친 후에 상당히 만족해 하셨고요. 이대로 실행하시면 아마 이전보다는 앞으로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돈 관리도 하시고 저축도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여유도 훨씬 많이 생기실 겁니다. 제가 서머리에서 기대효과로 돈 걱정 덜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상담을 계기로 미래 준비도 하시고 돈 걱정도 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